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입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또라이 바이러스예요. 저는 조만간 백신을 맞기로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교수님,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다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재확산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 재확산이 정확한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코로나 안 끝났었거든요.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사람들이 완전히 망각하고 사셨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방역을 잘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진심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지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백신을 사다가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접종률 세계 거의 1위일 텐데 98% 뭐 99% 이럴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간 거고요. 미국은 정작 백신을 만든 나라인데 하도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미국은 결국 한 60%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백신은 사회 구성원의 적어도 70 내지 80%가 함께 접종해야 집단 면역 상태를 이룬다. 우리는 그걸 이룬 거고요. 미국은 못 이뤘어요. 재확산이라기보다는 끝나지 않은 게 지난 3, 4년 동안에도 출렁거렸거든요. 감염자 숫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러면서 거의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키트, 약 지금 다 동이 나서 구할 수가 없다고 풍기 약에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키트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그 키트를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키트의 그런 확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키트로 자가 검진을 해갖고 판정을 내리는데 이게 참 이율배반인 게요. 키트의 성능이 좋아지니까 전체적인 방역에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전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 방역하기 훨씬 어려워졌어요. 그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 번지면 그때 가면 또 어떻게 할까? 새로 이런 일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과연 협조할 것이냐?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러다 보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앞으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단계까지 안 갔으면 좋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일어날까요? 여름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속된 표현으로 재밌는 표현으로 또라이 바이러스예요. 좀 독특했어요. 한여름에도 열대지방에서도 그냥 막 번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놈은 다른 놈이구나. 그래서 계절을 타지 않는다는 걸 일찌감치 우리는 이제 알아버렸고 그래서 방역의 끈을 놓지 않고 밀어붙여서 그런 대로 한 3년 만에 우리가 큰 위기를 이제 넘긴 건데 또 이번에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게 하필이면 여름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행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여름이 이곳저곳 먼 곳으로 여행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활동을 훨씬 많이 하게 된 거죠. 아마 이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CDC라고 부르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9월쯤 되면 조금 나아질 거다. 이미 그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가을 되면 조금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지고 있는 게 오미크론 계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인식하는 사실상 거의 마지막 단계 오미크론이 계속 연장된 거죠? 그렇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를 다시 되돌려보면 처음에 알파 변이가 등장을 했던 거고요. 베타 변이는 집권 시기가 짧았어요. 그 다음에 바로 델타가 나왔는데 델타 때문에 우리가 무척 힘들었죠. 델타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오미크론 나오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감기보다도 약하네 이러면서 앓고 그냥 툴툴
털고 끝냈어요. 그 무렵에 저는 제 신문 칼럼에 그런 글도 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백신을 다 맞기는 맞았어도 완전히 다른 변이가 나타나면 백신 새로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임해야 될 거다. 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지금 돌고 있는 변이는 오미크론 계열이랍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복잡한 결정을 해야 되냐 하면 백신을 지금 맞는 게 좋을까? 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오미크론 계열이긴 한데 2022년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제법 시간이 흐르는 바람에 유전자 구조가 제법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개발해 놓은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효과가 만점은 아닌 거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9월 달에 새로운 백신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백신을 또 수입해서 10월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질문이 걱정되니까 지금 백신 맞을까요? 한두 달 기다릴까요? 글쎄요. 정답은 없겠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미국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국내 통계에 보니까 새로운 감염자 중에 65세 이상이 6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죠. 65세 이상 분들은 아무래도 견뎌내는 힘도 부족한데 또 감염되면 걱정스러우니까 아유 빨리 가서 백신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맞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조만간 폐렴 백신을 맞기로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혼자 결정을 내렸어요. 만약에 10월 달이 되기 전에 코로나에 제가 감염된다 그러면 저 정도의 건강이면 그래도 버텨내겠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코로나에 감염되고 난 다음에 폐렴으로 옮아갈까봐 그게 사실은 큰 걱정이잖아요. 대개 노인들의 경우에는 폐렴이 가장 무서운 상황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안 맞으셨다면 폐렴 백신을 맞는 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봤고 저도 조만간 가서 폐렴 백신을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 안정성이 괜찮을까요? 상당히 좀 민감한 이슈잖아요. 백신이라는 거는 언제나 부작용이 있어 왔어요.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정성으로 놓고 보면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새롭게 만든 그게 다 메신저 RNA 계열 백신들인데 예전에 배양하면서 하던 그런 백신에 비해서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훨씬 더 안전한 백신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상황인지라 너무 서두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백신을 제조하고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데만 여러 해를 투자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전염병에 시달리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지 100년이 넘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나 겪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약간 우리가 당황한 면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여러 그 좀 잘 사는 나라 정부들이 조금은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테스트를 완벽하게 100% 테스트하지 못하고 일단 접종을 시작한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백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작용 사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2020년, 2021년 이때에 비하면 코로나19 백신 만드는 제약회사나 연구소들의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줄어있는 상황일 거잖아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중에 가장 유명한 질병이 뭐냐 그러면 아마 에이즈일 텐데 HIV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에이즈. 세계적으로 에이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진 질병인데 아직도 백신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한 10년쯤 됐는데 백신 만들고 있어. 우리 거의 다 만들었어. 지금 안전성, 효율성 테스트하고 있는데
제약회사 이사회인가 뭐 이런 데서 회의를 하겠죠. 이 프로젝트 계속 해야 됩니까? 이제 사태가 그런 대로 안정 시기에 들어가면 많은 회사들은 그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프로젝트를 중단합니다. 코로나19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백신 연구했고 몇 군데에서 이제 성공해서 백신 만들어냈잖아요. 아마 몇몇 대형 제약회사들, 파이저를 비롯한 대형 회사들만 지금 아마 백신 계속 만들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비하면 아마 백신 종류 자체도 줄어 있을 거고요. 공급도 그 한창 때에 비하면 아무래도 적겠죠.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워낙 체제를 잘 갖춰놨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10월쯤 되면 백신 접종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그때까지 각자 이제는 개인적으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들 집에 마스크 많으시잖아요. 하나쯤 가지고 다니세요. 이제는 갑자기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홀로 꺼내서 썼다고 해서 사람들이 왜 저래? 뭐 이런 손가락질 안 하거든요. 그 정도의 상식들은 이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쓰고 다닐 필요는 제 생각에 전혀 없고요. 갖고 다니시다가 대중교통에 올라간다든가 또 누군가가 기침을 자꾸 하는 것 같다든가 그럼 그냥 꺼내세요. 쓰고 실외에서 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잊어버린 분 많으시죠? 참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얻었었는데 밖에만 나갔다 오면 우리 모두 손을 씻었잖아요. 그 덕에 코로나는 무서웠지만 3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산 분들 참 많으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나치게 복잡한 곳 가능하면 가지 말고 가게 되면 마스크 쓰시고 집에 돌아오면 손 깨끗이 씻고 그 정도만 해도 큰일 없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야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한 몇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노하우를 이미 갖고 있고요. 체계도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코로나 한창 때보다 정부가 별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를 해가면서 자기가 자기 위생을 잘 지켜나가면 제 생각엔 뭐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랜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얘기하니까 참 옛날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다시 되살아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다가 정부위원회의 공동위원장까지 맡아서 그 한복판에 서 있었잖아요. 별로 다시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안 벌어지도록 우리 모두 조금씩 자기 주변을 좀 돌아보고 자기 위생을 자기가 이렇게 조금씩 책임져 주면 큰일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